백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는 SQL에 대한 지식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SQL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많은 곳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록 상황에 따라서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SQL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백엔드의 최근 몇 년간 트렌드 중 하나는 NoSQL에서 다시금 SQL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백엔드 구조화를 위한 방법론,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지에 대한 가이드, 이렇게 여러 가지로 SQL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백엔드가 아닌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SQL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다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는 이겁니다. 컴퓨팅 기기의 성능도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발 환경도 좋아지고 많은 게 좋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은 계속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더 많은 기능을 하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텍스트 메시지 정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메신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사진까지 전송되면 좋고 그 정도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좋아진 부분은 단순히 텍스트 정도 주고받는 메신저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누구든 개발 진짜 조금만 배우면 튜토리얼 느낌으로 가볍게 만들어 볼 수 있을 만큼 환경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신저 자체에 기대하는 게 꽤나 많아졌죠. 이미지, 동영상, 이모지 이런 건 당연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송금도 하고 일정도 공유하고 해줘야 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그걸 가능하게끔 개발 환경과 방법론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팅 성능과 프로그램 복잡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흥미롭게도 개발 패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각 UI 컴포넌트들 간에 어떻게 이벤트와 데이터를 주고받을지, 어디에 데이터를 저장할지와 같은 개발 패턴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오히려 훨씬 제약을 많이 두는 방향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시스템 복잡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내부에 규칙이 엄격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이 시간이 갈수록 단순하면서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각 컴포넌트들 간에 알아서 이벤트를 주고받던 방식에서 이제는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이벤트를 나눠서 뿌려주는 리덕스와 같은 패턴이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이런 걸 몇 마디로 요약하긴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트와 액션을 엄밀하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각각 컴포넌트가 알아서 스테이트를 가지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복잡해질수록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곳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거기서만 관리를 하자, 이런 식인 거죠. 그 스테이트를 받아서 비즈니스 로직, 액션을 실행하는 패턴으로 프로그램 구조를 단순화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남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트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한 곳에 스테이트를 몰아두는 건 좋다 이겁니다. 리덕스나 비슷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보셨다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조화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스테이트를 한 곳에 몰아넣자,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끝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스테이트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할지, 어떤 데이터 구조,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솔직히 아직 많이 모호합니다. 이런 와중에 몇 달 전에 나온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3월 초에 페이스북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어떻게 다시 개발했는지에 대한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올해 3월에 iOS 메신저 앱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작성했는지에 대해 내용을 다 담아서 글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을 보고 바로 눈에 들어왔던 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설계에 SQL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SQLite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가볍게 사용하자 이런 게 아니라 메신저 앱을 관리하기 위한 모든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스테이트와 액션을 나누는 게 트렌드가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그럼 그 스테이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대답으로 페이스북은 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스테이트 관리 방식으로 이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건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지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SQL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딱 그 정도만 가볍게 고민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SQL만 알면 어떻게든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SQL 구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개발을 하다 보면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로컬에 저장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조화를 해야 할지에 대한 거죠. 어차피 거의 객체 아니면 배열을 쓰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단순한 데이터 구조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매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또 이게 충분히 설계가 잘 된 건가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가지기도 쉽지가 않죠. 하지만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Normalization, 정규화라고 보통 부릅니다. 잘 정규화된 테이블을 구성만 해두면 보통 그걸로 충분합니다. 직접 설계한 스테이트 구조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계속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SQL 데이터베이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iOS나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는 SQLite라는 적절한 SQL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직 웹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는 바로 선택을 할 만한 SQL 데이터베이스 구현체가 마땅히 없다는 건데요. 웹 SQL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건 웹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선택하긴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딱히 웹에서 SQL을 쓰고 싶어도 쓸만한 선택지가 아직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웹 프론트엔드 개발 복잡도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있고 SQL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SQL 데이터베이스 구현체가 조만간 하나쯤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웹 프론트엔드 개발만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SQL을 한 번쯤 공부를 해두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